페이커, 그는 월즈24 결승 직전 명상을 하며 평정심을 유지하고 심지어 하품까지 하면서 경기를 했는데요. 가능하다면 생존기 있는 게 땡기긴 그럼에도 그는 두 번째 연속으로 넥서스 깨면서 역대급 경기를 펼치며 월즈 5회 우승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고 파이널 MVP까지 수상하였습니다. 페이커의 이번 월즈 우승은 팬들을 위해서였고 5번째 우승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런 페이커를 본 사람들은 갑자기 미래를 예언하기 시작했는데 이번 40번째 우승은 제 친한 친구 동생의 취업 성공을 위한 것이 장난이지만 진짜 가능할 것도 같이 느껴지게 만드는 페이커입니다. 하지만 그거 아시나요? 그 또한 슬럼프로 고통받았고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을게 확신이 없어. 프로게이머로서 치명적인 부상을 겪었으며 되게 팔 쪽이 저리고 좀 무감각한 게 있어가지고 점점 좀 악화가 되니까 연이은 패배로 자신을 심하게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역대 최고의 프로게이머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삶을 살펴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1996년 대한민국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이상혁. 그는 15평짜리 아파트에서 할머니, 아버지, 남동생과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서 자랐는데요. 제가 이제 그렇게 막 유복한 가정은 아니었어요. 그의 집은 유복하진 않았지만 사랑과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무한한 사랑으로 페이커를 돌봤고 할머니가 저희 엄마처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자신의 인생 최고의 투자가 될 컴퓨터를 페이커에게 사주며 그를 지원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집에 컴퓨터가 좀 일찍 들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게임도 많이 하고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과도한 게임에 등짝 스매싱을 날리던 시절 오히려 그의 아버지는 게임 CD를 같이 사러 다니기까지 했죠. 딱히 제재하시진 않았고 아버지랑 같이 CD 사러 가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할머니는 집에서 새벽까지 롤을 하던 손자의 곁에서 밤새 응원을 했다고 하는데요. 걔가 컴퓨터 하면 4시까지 해요. 그러면 나는 옆에 앉아서 걔하고 같이 밤을 새서 4시까지. 얼마나 많이 보셨길래 한 번은 게임에 서준 페이커는 난생 처음으로 훈수를 듣게 되는데 우리 하나가 해만 뭐 비중 레벨만 치면은 뭐 충격파로 그냥 폭탄을 날릴 텐데 뭐. 그렇게 할머니는 페이커에게 훈수를 둘 수 있는 이 세상 유일의 사람이었죠. 참 경솔하게 악전 말고 자신 있게 들어가는 게 그게 좀 그런데 그렇게 할머니와 함께 롤을 하며 실력을 키운 페이커는 데뷔 전부터 고전파라는 이름으로 한국 랭킹 1위를 찍어버리는데요. 이 사실만 보면 학생이 게임만 엄청 한 거 아니야 하겠지만 페이커는 학교에서 상위 10% 성적을 유지할 정도로 공부도 잘했습니다. 평시절 때 공부를 상위권 정도는 유지하는 학생이었는데 고전파로 유명해지자 그의 실력을 알아본 많은 프로팀들이 제의를 보내기 시작했는데요.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 하면 SKT 김정균 감독은 페이커의 뛰어난 실력을 알아보고 별도의 테스트 없이 미드 포지션을 확정시켜버리기까지 했죠. 페이커 선수는 그냥 고정이었어요. 페이커는 프로게이머로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 경험 자체가 자신의 인생에 큰 경험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알아봐준 SKT에 입단하게 되었고 그는 그렇게 속이는 자라는 뜻의 닉네임 페이커로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K텔레콤 T1 미드라이너 페이커 이상현입니다. 그럼 페이커의 프로 데뷔는 어땠을까요? 2013년 17살 고1이었던 그의 데뷔 전 상대는 당시 세계 최고의 미드라이너로 불리는 앰비션이었는데요. 미션의 강인함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죠. 국제급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인 페이커가 고전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페이커는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였고 역시 고등학생 무섭네요. 네, 지금 약간 앰비션 선수가 그냥 죽는 타이밍에 지나하다가 죽은 것 같았거든요, 지금. MVP까지 차지하는 너무나도 파격적인 결과를 이뤄냈죠. 첫 번째 경기 MVP 페이커입니다. 와, 두 경기 연달아 MVP예요. 당시 이 충격이 어느 정도였냐 하면 축구로 따지면 마치 데뷔전 하는 친구가 메시를 제치고 해트트릭을 한 느낌일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에 시간이 지난 앰비션은 나를 첫 번째로 킬해줘서 고맙다, 다녀가. 내 이름 한번 불러다오. 곧이어 페이커는 자신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되는데요. 롤챔프 썸머 2013 대회 커리어 첫 결승전에서 영원히 회자될 명장면을 만들며 우승을 했고 페이커와 SKT는 곧바로 월드 챔피언십에 진출했습니다. 축구로 치면 월드컵과 같은 이 대회는 전 세계 최고의 팀들이 모여 진정한 챔피언을 가리는 자리였죠. 그리고 페이커는 고등학생의 나이로 데뷔 첫 해에 세계 최고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오늘이 제 생애 가장 의미 있는 날이 될 것 같아서 정말 기쁩니다.
페이커는 각기 다른 챔피언으로 승을 따내고 말도 안 되는 캐릭터를 조커픽으로 선정해 상대를 압살해버리기도 했는데요. 그가 지금까지 플레이한 챔피언은 무려 83종이나 될 정도인데 한 번은 I don't know if this is a mid Rumble or if it's going to be a mid Aurelia. You look at Gorilla on your screen right now. He looks a bit confused. I don't know which one of these Faker is going to play. 정말 말도 안 되는 쪼꼬픽을 해버렸죠. 이렐 한번 들어야겠는데 이렐 각이에요. 지금 딱 각이에요. 이렐 뽑죠 그럼. 당시 아무도 픽하지 않던 미드 이레를 페이커가 명문팀 쿠타이거즈를 상대로 꺼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미디레이다. 와, 미친놈인데. 페이커의 전설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2015년 썸머 결승전에서도 페이커는 누구도 하지 않던 리븐을 픽하며 Faker's ribbon, make it happen. It is. Oh boy. Cannon support and Faker's going to be bringing his ribbon to the mid lane once again. 슈퍼 캐리를 보여줬고 이후 또 한 번 2015 월드 챔피언십 결승에 진출한 페이커는 이 앞구르기와 함께 월즈 2회 우승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Two-time world champions. 2016년에도 페이커는 너무나도 막강했고 또다시 2016년에 출전한 월드 챔피언십에서 3회 우승과 2연속 우승이라는 전무후무한 업적을 세우게 됩니다. 뭐 오늘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 너무 많이 응원은 하지 마세요. 다음에 또 올 거니까. 이때부터 페이커는 단순한 프로게이머를 넘어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는데요. 페이커는 모든 남성들을 첫사랑을 만난 여고생처럼 만들어버리는 재주가 있었는데 우연히 페이커와 같은 큐가 잡힌 유럽 리브리그 선수 반응은 페이커와 포옹을 하게 된 남성 팬의 표정은 너무나도 행복해 보였죠. 그도 그럴 것이 팬들을 바라보는 대상역의 눈빛은 팍스 그 자체였는데 하지만 그는 다른 이성에게는 철벽을 치며 약간의 문제조차 만들지 않는 철저함을 보였습니다. 이런 페이커에게도 실현의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최강자인 SKT1에 대한 팀 전력 분석과 개개인에 대한 파이법이 공유되고 왕자를 노리는 신예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그 위치가 점점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2017년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에서 페이커는 처음으로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데 The mid laner is down. The unkillable Demon King has done well. The SKT dynasty is over. 수년간 자신의 감정을 좀처럼 표현하지 않았던 포커페이스 페이커는 그렇게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 거의 약간 목 놓아 온다고 해야 되나? 그때를 기점으로 페이커는 전엔 하지 않았던 실수가 많아졌고 상대를 압도하던 모습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언론과 주변에서는 페이커는 이미 한물 같다, 페이커는 악당이다 라고 떠들어댔죠. 세계 최고의 자리에서 내려와 슬럼프를 겪는다는 것, 페이커가 이 시기에 겪었던 고통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어. 길을 찾는데 길이 보이지 않아요? 갈수록 깜깜해지고 깜깜해져. 그런 느낌.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고. 당시 엄청난 시련과 슬럼프를 겪었던 페이커가 은퇴를 선택했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페이커는 달랐는데요. 그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장하기 위해 독서를 하기 시작했고 저는 힘든 시기 때 책을 정말 그때부터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집중력 향상과 마음의 안정을 위해 명상을 시작했으며 경기 전에는 명상을 좀 하고 있어요. 심리 상담가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과 전문가가 도와주는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스포츠 심리와 관련해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려고 하고요. 그렇게 2019년 페이커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는데요. 전성기 때만큼의 임팩트는 아니어도 농익은 경험과 관록을 바탕으로 T1을 국내 대회에서 우승시키기 시작했죠. 그리고 제우스, 오너, 페이커, 구마유시, 캐리아의 첫 글자를 딴 제오페국의 로스터가 완성된 이후에는 2022년 LCK 스프링 전승 우승이라는 위엄을 달성하며 승승장구하기 시작하는데 18-0 for the first time in the LCK. Unprecedented from this T1 roster. 많은 이들이 이번에야말로 페이커가 네 번째 월드 챔피언십 우승을 달성하는 건 아닐까라는 기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대로 페이커와 T1은 2022년 롤드컵 결승전에 진출하게 되었죠. And the king looking to reclaim his crown and put a fourth trophy in his case. Give it up for Faker! 감사합니다.
해볼게. 야, 이거 아직 도착한다. 아직 도착했어. 잡아야 돼, 근데 뒤에 다 와. 나 퍼졌다. 까비다 얘들아 잘했어. 고생했다. 그들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페이커는 과거 자신이 겪었던 큰 상처를 같은 꿈을 꿨던 선수들도 많거든요. 가르를 떨고 있는 캐리아 정말 잘했습니다. 똑같이 겪는 동생들을 챙기는 든든한 맏형이 되어 있었죠. 그렇게 2023년 페이커는 데뷔 10주년을 맞이했고 올해는 반드시 우승하겠다는 각오와 함께 시즌을 시작했는데 되게 팔 쪽이 저리고 좀 무감각한 게 있어가지고 점점 좀 악화가 되니까 프로게이머로서 10년이나 프로 생활을 해온 페이커에게 손목 부상이 찾아온 것이었죠. 든든한 맏형이자 주장 페이커의 부재는 T1에게 정말 큰 시련과 고난이었습니다. 페이커가 없는 31일 동안 T1은 1승 7패라는 초라한 성적을 기록하면서 이제 T1은 끝이다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때 After 31 days of being out, Faker makes his return to the LCK. 선수님 얼굴이 달라졌구만. 맞습니다. 페이커랑 같이 하니까 그렇게 좋은가요? 선수들이. 이 위기는 결과적으로 페이커와 T1을 더 강하게 만드는 시기가 되었는데요. 그 시기 페이커는 선수가 아닌 관찰자의 시선으로 T1을 바라볼 수 있었고 이는 오히려 팀의 장단점을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힘든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감사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페이커는 자신감에 차 있었죠. 이제 점점 월즈를 통해서 저희가 경기력이 성장하는 게 많이 보였기 때문에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페이커는 2023년 롤드컵 결승전에 진출하게 되는데 지난 월즈에서 왕이 돌아왔다라고 했는데 I never left. 결국 그들은 미드텔 나이스. It was 7 years since their loss, a decade since their birth. The SKT legacy has been reignited. T1 will be your 2023 World Champions. 17살의 어린 나이로 처음 월즈 우승컵을 들어올렸던 소녀는 27살의 성숙한 베테랑이 되어 다시 한번 정상에 올랐습니다. 페이커와 T1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2024년 5번째 월즈 우승과 같은 로스터로 2연속 우승이라는 말도 안 되는 목표를 이루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T1은 시즌 내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천적 젠지와의 경기에서는 연이은 패배를 당했고 그동안 보기 힘들었던 페이커의 또 다른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까지 하는데 그럼에도 T1은 겨우겨우 롤드컵 4강에 올랐고 운명처럼 또다시 젠지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지금의 T1은 젠지를 절대 못 이긴다고 평가했죠. 하지만 와, 몇 번을 잡혔었어요, T1 입장에서. SK 오락이 젠지한테 몇 번을 상성을 당했어요. 근데 이 중요한 순간에 역으로 사냥해본 페이커와 T1은 절대라는 건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만나 2024 롤드컵 결승의 상대는 바로 중국 LPL 리그 1위 BLG였는데요. LCK 4시드로 진출한 T1이 어려운 경기를 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T1은 이제까지 롤드컵에서 LPL 팀에게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불패 신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에 BLG의 에이스 빈 선수는 我们打 T1 的 BO5的胜率是100%，然后我觉得明天我们也会很简单的赢下比赛，我觉得我们会3比0他们。 하지만 BLG의 이런 도발에도 페이커는 겸손함을 유지했죠. 4시드인 만큼 더 이제 또 겸손한 저 자세로 경기에 임할 수 있다 보니까 더 배울 것도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승전 당일 페이커는 평소와 같이 명상을 하며 평정심을 유지하였습니다. 극도의 압박감이 느껴지는 결승전 무대에서도 페이커는 마치 평범한 일상처럼 하품까지 하며 놀라운 평정심을 보여주었죠. 가능하다면 생존기 있는 게 좀 땡기긴 하지만 경기는 패배의 벼랑 끝으로 치닫게 되는데 갑자기 비에지가 또 일어납니다. 패배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순간 옆에서 사틀 기회가 오니 당장 열어야 돼서 일단 열어요. 이걸 깔고 근데 이게 영어가 모드가 띄우고 조금만 하나만 더 나이스. 페이커는 엄청난 냉철함으로 4세트 미친 플레이와 5세트 슈퍼 플레이를 했고 결국
페이커는 처음으로 헤드셋을 던졌고 그의 모든 감정을 다 드러내고 승리를 외쳤습니다. 그렇게 페이커는 월주 5회 우승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만들었고 파이널 MVP까지 받게 되었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오로지 자신을 위해 싸웠던 페이커는 세 번째 우승은 저 자신을 위한 거였습니다. 2023년 팀을 위해 싸웠고 네 번째 우승은 우리 팀을 위한 것입니다. 2024년 우리를 위해 싸웠습니다. 다섯 번째 우승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런 페이커를 본 사람들은 갑자기 미래를 예언하기 시작했는데 이번 40번째 우승은 제 친한 친구 동생의 취업 성공을 위한 것. 페이커 이상혁 선수는 단순한 e스포츠 선수를 넘어 한 시대를 정의한 진정한 레전드입니다. 2013년 첫 우승부터 2024년 5번째 우승까지 그는 끊임없는 성장과 노력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왔죠. 페이커, 그의 여정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고 라쉬가 그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아, 그리고 이번 페이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프로게이머 하기 잘했다고 생각하죠. 무언가를 이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프로도 좀 더 이제 오래오래 활동하면서 더 많은 기록들을 좀 남기고 싶어요. 오랫동안 수많은 팀의 상승과 하락을 지켜봤습니다. 끝에 서있던 사람은 항상 저입니다. 지금까지 e스포츠의 전설 페이커 이상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